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하이타이의 22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타이는 22년 4분기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08.2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101%, 저번 분기 대비 13.5%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아쉬웠던 점은 순이익이 마이너스 52.5밀리언을 기록해서 굉장한 순이익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했을 때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되죠. 자, 그 프리미엄은 보통 무형자산, 굿윌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타이는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 굿윌 자산이 계속 늘어나서 115.9밀리언까지 늘어나게 됐죠. 자, 그런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업손실로 무형자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5밀리언에서 84밀리언, 약 53밀리언을 무형자산을 줄였고 이것을 영업손실로 반영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하이타이의 정말 재밌는 점은 도대체 라지라는 사장은 어떤 생각으로 이 바보 같은 이제서야 손실 처리를 한 걸까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2년 전체를 봤을 때 하이타이가 순이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네, 안 났습니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22년도에 무형자산을 손실로 반영하더라도 더 낼 세금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형자산을 만약에 순이익이 날 23년에 반영했다면 어땠습니까? 네, 23년도에 순이익이 53밀리언이나 안 날 수 있었고 이것은 23년도에 세금을 덜 낼 수가 있겠죠. 22년도는 이미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하지만 23년에도 순이익이 안 나온다면 하이타이의 주식 가격은 이따위로 계속해서 바닥을 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3년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이익이 플러스가 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해인데 만약에 무형자산을 손실로 반영해버린다면 또다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고 주가는 폭락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라지는 22년도에 그냥 무형자산의 손실을 반영시켜버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23년도에 분명히 하이타이는 순이익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라지가 바보가 아니라면요. 매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캐나다가 80밀리언에서 93.8밀리언까지 성장했고요. 미국도 16밀리언, 15밀리언, 12밀리언에서 이번에 15밀리언으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매장수 같은 경우는 151개를 채웠고요. 회원 수는 45만 명에서 95만 명까지 이번 분기에 20만 명을 늘리면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회원이죠. 엘리트 회원 같은 경우는 런칭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6,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자산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의 감소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309밀리언에서 275밀리언까지 떨어졌고요. 대출 비율은 68%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드디어 플러스가 됐죠. 완연한 플러스가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비록 이 회사가 다음 분기에 순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이 영업활동 플러스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에비터는 10분기 연속 플러스고 이제부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회사는 순이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시가총액은 106밀리언에서 주식 발행 그리고 주가가 살짝 올랐기 때문에 120밀리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PS 레이쇼를 보면 0.28에서 또다시 0.28을 기록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외면된 주식이 하이타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 우리 마리아나 주식, 틸레이, 하이타이, CGC, 샌달 이걸 비교해보면 정말 하이타이가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알 수가 있죠. 자, 하이타이가 400밀리언 매출에 PS 레이쇼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진율은 27%고요. 틸레이는 PS 레이쇼가 3.1 오히려 마진율은 더 낮습니다. 자, CGC는 마진율이 2%밖에 되지 않고 2%밖에 되지 않는데 PS 레이쇼는 3점이나 되는 엄청난 고평가를 받고 있죠. 자, 샌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출이 급상승했지만 PS 레이쇼는 1.6 마진율은 하이타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자, 모두 다 순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 그리고 하이타이는 앞으로 순이익이 다음 분기부터 발생될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저평가되고 있고 성장성도 굉장히 높죠. 만약에 마리아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식의 숫자는 62.7밀리언에서 69.6밀리언으로 인수합병으로 주식을 양도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주식의 숫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기관의 비중이 9.4에서 8.9%까지 떨어졌고요. 역시 개인이 84.2%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야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하는 마리아나 기업이다. 현재 런레이트가 450밀리언에 달하고 있죠.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50%나 상승했고요. 저번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9%나 늘어나는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을 안 사야 됩니까? 자, 그리고 알버타라는 시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울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골에서 도시로 확장하고 있는 역성장 기업이죠. 이것은 마치 임실 치즈 피자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지배력은 저번 3분기 때 7%였는데 이번 분기에 1% 올라서 8%가 됐죠. 자, 그래서 매 분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슈퍼가 사라지고 편의점이 들어서는 모습 하이타이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총 45개 매장을 오픈했고요. 23년도도 22년도와 마찬가지로 40에서 50개로 늘릴 계획이고요. 자, 이번에 엘리트 멤버십을 새로이 런칭했는데 이것은 구독 시스템이죠. 월 5달러에서 연 60달러. 자, 그래서 6,000명을 가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월 3만 달러가 공짜로 들어오겠네요. 하이타이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액세서리 부분 그리고 CBD 부분이 판매가 계속해서 저조하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떨어진 건 아니고 매출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이런 액세서리 그리고 가격이 비싼 CBD를 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THC 판매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독일에 있는 세너티 그룹하고 협약을 추진했는데요. 마리아나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에는 라이센싱 방식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이 21년도에 마이너스 13.5밀리언, 22년도에는 마이너스 4.5밀리언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는 드디어 플러스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이다. 엘리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6,000명밖에 없지만 마진은 8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7%인 마진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하이타이의 22년 4분기 실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완연한 플러스로 되는 모습을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이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뤄낸다면 충분히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자산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순이익이 감소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주가가 또다시 하락했죠. 자, 동일 매장 매출이 50%나 상승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9% 상승하는 엄청난 이 인기를 본다면 하이타이 주식은 투자해야 된다. 300만 명의 액세서리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강력한 CBD 브랜드를 5개나 가지고 있는 하이타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CBD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 그리고 독일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죠. 자, 스타벅스가 미국 내 매장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라이센싱을 운영하고 있죠. 자, 이것을 그대로 하이타이가 따라하고 있고, 자, 코스트코의 연간 구독 시스템을 하이타이가 그대로 차입해서 마리아나 업계에서는 있지도 않던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서 소비자를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죠. 네, 저는 저번 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타이가 항상 분기 실적쯤에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단타를 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단타에 실패했습니다. 겨우 11만원 정도 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데 단순히 무형자산 손실 반영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질까?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또 다시 빠져버렸죠. 자, 그래서 저는 늘 하이타이로 큰 돈을 잃었습니다. 자, 22년도에는 1,800만원 손실을 봤고요. 21년도에는 마이너스 6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진 주식 중에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한 게 아마 하이타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나 돈을 더 잃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이타이를 굉장히 믿는 투자자고 내 주식 중에 10배 갈 주식이 있다면 하이타이가 1순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앞에서는 겸손하게 적절하게 분산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